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깊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네, 먼저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정치 전문 잡지,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정치 전문지의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전문지인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지는 어제 그저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K-파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동맹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만큼 많은 곳에서 지정학적 위상을 높인 나라는 거의 없다. 자신의 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하길 열망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 한국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군사 및 경제 안보 계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영국,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정치 전문지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지의 이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있었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거둔 성과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을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요. 지난 26일 세종청사에서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9.6,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면 경제가 엄청 잘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른다. 방만 재정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를 끌어올린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아래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제가 소개해드린 두 기사는 하나는 안보, 외교, 하나는 경제인데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이 혁혁한 성과와 해외로부터의 높은 평가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어려움 속에서 성취해낸 이 눈부신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좌파들은 나라 망쳐놓고 경제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통계 조작을 해서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까지 뻥튀기를 해서까지 하여튼 자기들 성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선전선동해왔어요.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대통령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되고 더구나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버리고 선거 치를 요량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둘째, 감성적 울림이 있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무미건조한 숫자 몇 개로 끝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성과를, 이런 성취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을 기획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뭐냐? 결과적으로 체감도 있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체감도 있는 홍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고성국 칼럼의 오늘 제목은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론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윤석열을 버리고 선거 치르든지 윤석열과 함께 선거를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에 대한 없어요. 저 정북 주사파들은 지그들이 아무리 불리해도 자기들의 수령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정말 비겁하게도 불리하면 대통령을 자꾸 버렸어요. 탈당하라고 그러고 선거 포스터에 대통령 사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겨선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특히 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당에서 선거 나가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를 이리떼한테 먹잇감으로 내줘야 살 것처럼 특검 받아라, 특검 받아라.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 자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고 주장할 거예요. 선거 포스터에 대통령 사진 뺄 겁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듯이 선거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정북 주사파들이 그냥 놔둡니까? 아,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니까 더 이상 윤석열 심판선거, 정권 심판선거로 가지 말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더 집요하게 떠들어대죠. 더 집요하게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법은 유일한 하나 해법은 정면 승부입니다. 정면 돌파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는 바로 이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북 주사파들의 정권 심판론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저 정권 심판론을 박살내겠다고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해서 정권 심판론을 공격해야 돼요. 공격할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지의 기사 소개해드렸어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역대 통계 발표 이후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
이런 거야말로 정복주사파의 정권심판론에 맞설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강력한 무기고 창입니다. 이렇게 정복주사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서 제대로 정면 돌파하면서 싸워야 비로소 정복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을 깨고 국회 심판론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 너네는 정권 심판해라. 우리는 돌아서서 국회 심판할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복주사파들의 정권 심판론에 맞설 우리의 창과 방패를 벼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벼려야 돼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 뭘 하려고 했는가? 뭘 했는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방패를 써야 돼.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정복주사파들이 국회에서 독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창을 들고 나와야 돼.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